지금부터 제231회 하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누리의 꽃향기가 함께 녹음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제2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시민들과 함께 삶의 현장 속을 누비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시민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 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정명근 시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현재 화성시는 내년 특례시 승격이라는 도약의 길에 서 있습니다.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이제 시선을 보다 먼 곳에 두고 보폭을 정리할 때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화성시 의회에서는 이번 5월부터 화성 특례시 의회 실행연구회, 화성시의회 대중교통연구회, 정조 인문도시연구회, 화성시 법원유치연구회 등 총 4개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실시합니다. 정책개발 과제 및 현재 당면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 특례시 출범에 발맞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작년에 이어 꾸준히 여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 참여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 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연구 주제로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에 걸쳐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당초 본예산 대비 2,200억 원이 증액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어 시정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23일간 실시되었던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시 예산은 3조 5천억 원 정도 규모로 2022년도와 비교하여 45억 정도 증가하였고, 그 규모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곧 화성시의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자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기적소의 사업 집행으로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게 앞장서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감사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행복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많은 것도 그만큼 가정이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여유와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위에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을 돌려 사랑을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31회 임시회가 우리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는 뜻깊은 회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계신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성시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4월 15일 인사발령에 따라 지방부 이사관으로 승진하시어 화성시 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홍노미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홍노미입니다. 먼저 제231회 화성시 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월 7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6건, 보고안 2건, 의견 청취의건 2건,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모두 22건이 제출되어 총 3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 기간 중 의정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일 화성특례의회 실행연구회에서는 2024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방향 설정 및 향후 계획 논의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5월 3일에는 제231회 임시회 대비 사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5박 7일간 프랑스와 독일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 선진국의 컨벤션 센터와 테마파크 등을 직접 경험하고 기관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마이스 산업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으며, 5월 3일에는 이번 제231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책기획관 등 9개 부서의 13개 안건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4월 25일 지난 1월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한 양감면 관리촌 일원에서 실시한 민간 합동 하천 정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하천 쓰레기 수거,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월 26일과 30일 2일간 이번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조례안 및 추가 경전 예산안 등 총 30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20일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하여 화성시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타당성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용역 수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월 12일에는 화성국가지질공원 인증 현판식에 참석하여 우리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하며 향후 국가지질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관광 상품 및 시설을 기획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15일에는 4.15 추모제 및 화성시 독립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며 우리시에 치열했던 항일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화성FC 프로리그 추진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하여 화성FC에 내실 있는 프로리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는 미국 뉴욕시로 공무국외 출장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 뉴욕시의 아동보육 정책 및 다양한 문화시설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우리시의 정책 발굴 및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25일에는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우리시 선수단의 안전한 참가를 기원하고 다양한 종목에서 장애인들이 활기 있게 경쟁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4월 27일에는 영유아 가족 어울림 행사 참석을 통하여 가족의 의미를 되살리고 영유아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3일에는 화성시립종합의료원 설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 참석하여 화성시립종합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을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화성 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하였고, 5월 8일에는 동탄 남부 정조효 노인복지관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부모님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231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주요 현안 등 28건에 대한 사전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9일에는 동탄 다목적 체육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주민 친화적인 체육관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하여 주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왕배산 무장의 나눔길 개장식에 참석하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5월 10일에는 화성시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장애인들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사회로 나와 안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5박 7일간 2024년 국무국외 출장으로 체코와 독일을 방문하여 교통시설, 공원 등 국외 선진지의 도시기반 시설을 현지 답사하였습니다. 5월 14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로 신규 편성된 부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제231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1회 추경, 조례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지난 4월 10일 화성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최은희 의원의 선서와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은희 의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화성시의회 의원 최은희. 네, 다음은 이어서 최은희 의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위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갑, 향남, 팔탄, 양감, 정남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이끌어주신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민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과 제9대 화성시 의회에 함께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공공 분야에서 일해온 경험과 지역사회 활동으로 쌓아온 역량을 다하여 임기 동안 화성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적극 협력하고 합리적 관계를 통해 화성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의원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지역의 봉사자라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더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항상 시민의 곁에서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희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병환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본 2024년 4월 15일자 지방부 이사관으로 승진하여 기업투자실장으로 부임한 공병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정명근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 화성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희 의장님과 오무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업투자실은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이 쉼없이 러브콜을 보내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도시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을 바탕으로 연구 인력 유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권역별 테크노폴 조성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권의 매출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지원 사업 확대로 민생 경제 활력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 동안 정명근 시장님의 철학과 김경희 이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화성시가 더 살기 좋고 더 일하기 좋으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부러운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업투자실은 2025년 100만 특례시 출범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환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홍성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자로 도시정책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오홍선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정명근 시장님과 소중한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김경희 의장님, 오문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은 특례시를 맞이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편안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람과 자연, 산업과 환경이 함께할 수 있는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구 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태구입니다. 먼저 막중한 재정국장으로 임명하여 주신 정명근 시장님과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등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믿음에 부응하여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재정국장으로서 지금의 우리 시 재정 상황 판단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과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전 지역이 개발 가능 지역으로 우리 시의 의지보다 외부적 영향에 따라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단기간에 많은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하여 SOC 시설 등 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지속 가능한 화성시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합리적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국한 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택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황국한입니다. 먼저 저에게 주택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정명근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신설된 주택국은 건축 및 주택 관련 각종 인허가와 사후관리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건립과 주거복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국장으로서 주택국 소속의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건축물 적기 건립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주택국에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국한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랑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 인사발령을 받은 정책기획관 박미랑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정명근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존경하오는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멈춤은 노, 계속은 오케이입니다. 내년에 우리 화성시는 100만 특례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고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대도시로 계속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솔선수범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랑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국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자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도시정책관 직책을 맡게 된 이재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 분야에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정명근 시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희 의장님, 오문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관은 특례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국 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노미 의회 사무국장 그 자리에서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화성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 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계철 의원, 송선영 의원, 김상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의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이계철 의원, 송선영 의원, 김상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1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의원입니다. 도로 위 지뢰폭탄, 죽음의 구멍 등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포트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반복되는 포트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내 포트홀 현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보신 사진처럼 포트홀이란 아스팔트 도로 포장이 파손되어 표면의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그 모양이 항아리처럼 구덩이가 파였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포트홀의 원인은 이상기후, 무분별한 연막칼슘 살포, 과적재 차량의 증가, 도로 포장의 노후화 등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잦은 강설, 급격한 기온 차이 등 환경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균열, 단차 등 다양한 형태의 도로 파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권익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겨울 강수량의 증가로 포트홀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5.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화성시 포트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3년 1월에서 3월간 포트홀 발생 건수는 1,782건, 24년 1월에서 3월에는 4,19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분 말씀에 따르면 포트홀 발견 및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 통이 걸려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신속한 보수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대응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트홀 생성 이후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파손 부분이 점차 확대되어 도로의 균열을 악화시키고 지반 침하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 타이어 및 휠 손상뿐만이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한 급차선 변경 혹은 급감속을 야기하여 2차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포트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도로 설계와 공사는 포트홀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혼합물의 기초와 재료 선택, 적정한 경사 등이 포트홀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구성 높은 도로 재료를 선택하고 도로 포장의 수명을 늘리는
소재, 재료를 사용하는 등 초기 균열에 대한 예방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 포장 상태를 정기 점검할 수 있고 포트홀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원시는 도로 유지 관리 업체를 활용한 기동 대응반 조직을 통해 신속한 정비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시도 도로 포장 상태를 사전 조사하여 발생 가능 구간에 대한 선제적 정비와 파손 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도로 보수원의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수년간 반복되고 오히려 급증되고 있는 포트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충원시켜 담당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의 부담감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제설 작업에 있어 포트홀의 원인이 되는 연막칼슘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을 검토해 도로 손상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 볼 때 적절한 공법과 신소재의 사용, 정기 점검과 신속한 복구, 도로 보수원의 인력 보강을 통해 즉시 포트홀을 보수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며 우리 화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트홀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와중에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도로나 시민들이 포트홀 발생 도로의 관할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 도로관리 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만들고 도로관리 주체의 포트홀 발생 신고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화성시는 올해 AI 신기술을 접목한 화성형 디지털 도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포트홀, 균열 등 도로 위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위험 상황을 분석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화성 시민의 안전과 밀집해 있는 도로 정비에 인력과 예산 확보가 우선시되어 선제적인 포트홀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더 나은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02만 화성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팔탄, 양감, 정남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노인과 어른을 공경하는 의미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했지만 취지가 무색할 만큼 천륜을 저버리는 존속대상 폐륜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5월 7일자 인천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선진국, 고학력, 인재양성, 특례 도시가 무슨 소용입니까? 인간의 양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폐륜, 폭력, 불의, 이기심,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들 속의 암울한 현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국가, 지역사회, 학교, 가정, 어디에 있는지 깊이 고뇌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옛말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효는 인륜 질서의 근본이다. 효 가정에서 충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교육, 초중고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가정교육, 학교교육과 더불어 충효 예의 대표도시 화성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충효의 교육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14년 1월 경로여친 사상고치와 효행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화성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리고 2021년 8월 학생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효행과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명무실 제 기능을 못하고 잠들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학생 청소년에게 충효예 교육에 접목할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효 사상을 대표하는 용주사 부모운준경,
독립운동 역사를 기리는 독립운동 기념관, 그리고 노작, 홍사용, 홍남파와 같은 근현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가가 그것입니다. 이 세 분야를 접목한 충효의 교육을 제안합니다. 첫째, 용주사 부모운 중경을 주제로 한 효교육입니다. 용주사는 본래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찰로 효사상이 살아 숨쉬는 효행 근본 사찰입니다. 용주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효행 교육은 바른 인성의 씨앗을 키우는 훌륭한 인큐베이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도내 최대 규모의 화성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진행하는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교육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제강점기 화성 사람들의 독립운동, 기중, 유물 등을 통해 본 근현대 화성에서의 삶과 독립운동, 그리고 만세운동으로의 시간여행 등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계승하는 특별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침 항일 뮤지컬 4월이 오는 18일 화성 아트홀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립니다. 화성 독립운동 기념관의 교육과 4월 같은 뮤지컬 관람을 병행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셋째, 우리 시는 근현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단 한 줄의 친일 집필 활동도 거부했던 근대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자 노작, 홍사영 선생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향의 봄의 작곡가 홍남파 선생의 생가가 남양읍 활초리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문화적 애국심을 키우는 훌륭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용주사에서 진행하는 효교육,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진행하는 애국교육, 근현대 예술가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 교육이 융합된 통합교육을 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시만에 특화된 충효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안팎을 막론하고 지역의 품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명근 시장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 학생 청소년들이 충효의 대표적인 도시 화성시의 이름을 걸고 전국 각지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특별한 충효의 교육 정책을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789동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화성시 현재 그리고 미래 먹거리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도체는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국가 전략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위이고 약 60%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입니다. 미국은 22년 반도체 지원법, 23년 EU 반도체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지원을 입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유일한 반도체 관련 법률입니다. 일본은 21년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숙탁 생산 1위 업체인 TMC를 일본 구슈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유치하였고 올해 24년 2월에 공장 운영에 들어갔으며 27년에 가동의 목표로
일본의 제2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취임 첫 경제 분야 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았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지역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용인시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지정 및 SK 하이닉스 유치를 반도체 3단과 반도체 1과 2과를 반도체 관련 부서만 3과가 설치되어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이천시는 반도체 기업 협의체 구성과 이천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지원을 하며 평택시도 국가 첨단 전략 사업 특화 단지로 지정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어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근시가 반도체 산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반면 하성시는 반도체 지원 조례, 전담 부서, 지원 사업 등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반도체 제조시설 확보가 반도체 산업에서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녹강 장비를 독점으로 생산하는 ASM이 동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인허가 절차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각종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 경쟁국들이 미국, 중국 경우 인허가 절차가 2년도 채 걸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평택은 삼성전자는 7년 이상, 용인은 SK 하이닉스 경우 8년을 넘게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우리 하성시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허가 절차 지원에 대한 개선안 및 인허가 절차 간소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투자 유치에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으로 기업을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반도체 산업 추세를 살펴보면 여러 경제국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을 유치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가 증가로 연결됩니다. 결코 그 혜택은 하성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고도화된 업무 역량 요구로 우수한 인력에 대한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학과 시설 및 정원 확대와 마이서 도구, 일반 특성화고 반도체 관련 교육 과정을 연계를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하고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성시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려면 우리 시의 강점을 살려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을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화성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화성시의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31회 화성시의 임시회는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화성시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화성시의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계철 의원, 오문섭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화성시의 임시회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이계철 의원, 오문섭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태크입니다. 먼저 102만 화성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에 제출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반등 요인은 있으나 아직도 성장의 지속성이 불확실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경기 부진 등으로 재정 여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예산의 효율화를 통하여 계획된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증액분, 세수입 추가 징수분,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액 등과 2023년 회계 순생애 잉여금 중 초과 세입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대시된 국도의 보조사업, 법적 필수경비 추가 소요액과 주요 현안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3조 1,850억 원보다 2,221억 원이 증가된 3조 4,0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2조 8,457억 원보다 1,752억 원이 증가된 3조 209억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3,392억보다 469억이 증가한 3,8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법인 지방소득세 4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 수입에 위탁사업비 반환금, 기타 이자 수입 등 1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변경 내시액 등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시내버스 공공관리재 운영 지원 등 2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존 수입액 2023년 회계 순생애 잉여금 중 초과 세입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의 8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9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체 사업에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잔재 폐기물 처리, 공개 입찰, 낙찰 잔액 등 1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부모급여, 영유아 수당 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10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에 89억 원, 당하 5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80억 원, 시립 화성 실버드림 센터 건립에 69억 원, 능안천 정비에 55억 원, 서해안 황금 해안길 조성에 47억 원, 군평 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42억 원, 화성시 버스 공영제 운영에 33억 원,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에 30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4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에 33억 원, 가족돌봄 수당에 30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배수관로 설치 공사 등에 총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에 총 2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9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5억 원,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2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원 등 총 4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신설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의 수익과 지출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회수에 254억 원,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회수에 3억 원,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공공기여금 수입에 31억 원 등 총 3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과 원리금 상환을 포함하여 330억 원,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의 예치금 3억 원,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예치금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5,867억 원 대비 875억 원이 감소한 4,9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근본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선정합니다. 권한을 발의하신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5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수는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2분, 경제환경위원회 2분, 교육복지위원회 의원 2분,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2분 이상 8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영수 의원, 차순임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장철규 의원, 김정복 의원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이용훈 의원, 명미정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상균 의원, 임채덕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8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선임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요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대로 최은희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 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31회 화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